네, 여러분 10월 5일 시황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황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살펴봐야 될 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간밤에 지지난 밤에 2.5% 어제죠. 마이너스 2.5% 기록하면서 한국 증시도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간밤에 이제 플러스 한 거의 2% 상승했습니다. 하면서 거의 다 이제 내린 거는 말아 올렸습니다. 말아 올려서 다시 긍정적인 흐름 기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한국 장세에 영향을 미칠지 좀 K 지수들의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는 지금 쌍바닥이라고 의심되는 지점까지는 일단 도달을 했어요. 도달을 했는데 지금 이 구간이죠. 여긴데 이게 결국에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마감을 해줘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그냥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와 논외로 해가지고 오늘 좀 이슈적인 측면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인데 상장을 했죠.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150% 찍고 지금 10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기대만큼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좀 저는 따따블까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패했다. 실패 요인을 찾아보자면은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지수, 지금 장세가 안 좋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매매하려는 그런 심리들이 많이 위축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조금 재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 밀리의 서지라든지 이번 주에 상장한 것들 몇 개 있었잖아요. 저번 주죠, 추석 전에.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그래도 그냥저냥 버텨주니까 저는 굉장히 잘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오늘 해가지고 두산은 약간 좀 시장의 타이밍에 비춰봤을 땐 그렇게 좋지 못한 시기에, 그러니까 뭐 의도된 건 아니죠. 이거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지랄맞은 장에 상장이 되면서 생각보다 막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거에서 이제 로봇 봐야 되는데, 로봇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장세가 더 좋았으면은 더 올라갔을 텐데 오늘 상당히 많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려드린 자리에서 매매하셨다면은 피해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요소들이 다시 두산 그룹, 특히 우리가 지켜보는 두산 에너빌 두회라고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까지 얼마나 영향을 줄지를 좀 점검하고 싶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수가 좋지 않게 마감이 되고 좀 반등도 시시하게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제가 기대했던 것들이 시장에 한 번에 담기진 않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두산 로보틱스 가져왔습니다. 로보틱스 청약하신 분들 있을까요? 일단은 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차트에 대해서는 먼저 얘기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여기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무슨 뭐 반등이 나온다 뭐 이런 소리는 솔직히 개소리고요. 일단 차트적으로는 말씀드릴 게 없다. 그래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 건데,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선적으로 사실 결과만큼 막 기대했던 만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수라든지 시장 심리, 그런 것들이 지금 안 좋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크게 상승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좀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땐요,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상장했던 것들 있죠. 밀리의 서재나 뭐 이런 것들, 그 기업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가치평가적으로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봤을 때는 따따상이 됐어야 돼요. 따따상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실패한 걸 보면은 아무리 봐도 지금 외부적인 요소들 때문에 크게 가지 못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측한 것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맞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뭘 예측했냐면은 두 번째에서 두 가지. 처음에 이제 로봇주 관련해가지고 로봇주 애들이 큰 반등 나올 것입니다 하면서 제가 유진 로봇이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영상 찍어드릴 때 얘는 그냥 유진 로봇 들고 있으니까 맙시다. 그리고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얘는 본전까지 오면은 다시 내린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손해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내리면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로봇으로 인한 손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시원하게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들이 유진 로봇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출연을 하면서 가격들이 좀 내리고 있다, 로봇 섹터들에.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게 중요하죠. 제가 계속 두산 얘기했던 거, 그냥 두산의 전체적인 두산 그룹에 가격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1번이 실패하면서, 이 로봇주들 관련해서 실패하면서 이 돈들이 이런 식으로 다시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실패하면서 두산 그룹 주가도 막 그렇게 영향을 받지 못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두산 에너빌,
에너빌이랑 이제 좀 더 보자면은 밥캣까지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일단은 두 개 다 어쨌든 실패한 모습입니다. 실패한 모습인데 이게 오늘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켓 타이밍이라는 게 조금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셔라. 기다림이 필요하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들보다도 기관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 이번에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어디가 있었냐면은 블랙락이 있었습니다. 블랙락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얘네가 제가 정확히 돈을 얼마나 굴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몇십조 몇백조 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블랙락이 꽤나 큰 지분 투자를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로보틱스에. 이 말은요,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가 잃어가지고 몇천만원 몇백만원 물리는 거는 얘네는 몇천억 단위로 물린다는 겁니다. 얘네는 만약에 얘네가 주가를 움직일 수 없어도 두산 로보틱스가 하락한다면은 어떻게든 주가 부양을 할 애들이에요. 얘네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믿고 기다려보는 게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중요할 것 같다. 그렇다고 지금 섣부르게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차트로서 가늠되는 영역들이 없습니다. 지금 가격이 뭐 여기서 이렇게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지지 저항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가격이 어느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서 다시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라.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역으로 다시 이렇게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진 로봇이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얘네가 반등하는 시점이 다시 이제 역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오르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대주주 대시세 종목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에코프로를 넘어서는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장 주도주라는 건요, 종목 주도주랑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을 주도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에코프로, 포스코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종목을 주도하는 그런 작은 단위의 주식들이다. 근데 종목이 아닌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주주 대시세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월가에선 템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템베거란 뭐냐? 이제 심루타 종목이라는 거예요. 심루타. 야구에서 여러분 3루 지나면 홈런이잖아요. 그만큼 대박인 종목이라서 심루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종목들은 이제 몇 배 간다고 안 끝납니다. 두세 배에서 끝나는 종목이 아니고 이런 애들은 심루타 종목이 아니에요. 적어도 10배. 더 간다면 20에서 30배 가는 종목들을 대박 종목, 템베거 종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배 더 간다라는 거 제가 방금 전에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느냐, 신풍제약이 있습니다. 신풍제약이 이제 언제 올랐습니까? 2020년쯤에 해서 올랐는데 토탈 오른 거 보면 2750%더라.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시장 코스닥 코스피를 주도한 종목이었다. 이런 종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고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 주도주, 대주주 대시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신풍제약이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비교를 해보자면은 아직 절반밖에 안 올랐다. 더 오를 여지가 있다. 근데 지금 조정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사기 무섭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나 돈 다 벌었어, 회사 지분 팔 거야 하는 이제 대주주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세력일 수도 있고 그 세력이 임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이 임원들이 주식으로 수익 실현을 하려는 이런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그 IPO들을 많이 하잖아요. IPO가 사실 이제는 조금 뭐 특정 주식을 저격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 한탕주의로 가고 있다. 일단 상장을 뻥튀기 해서 대충 시켜놓으면은 밑에 개미들이 물량 다 받고 임원들은 물량 다 팔아버리고, 그러고 난 이제 회사 돈 다 벌었으니까 회사 지분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이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흐름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세들이 폭발적으로 나온다. 그런 게 이제 2-3배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못 가도 10배, 잘 가면 20-30배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대주주 대시세 종목이다. 그래서 대주주 대시세 종목 있나? 당연히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매일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주주 대시세 종목의 핵심은 뭐냐면은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짧으면은 1-2년, 길면은 3-4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애들이에요. 한 번. 이런 애들이 대주주 대시세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는 특징,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일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장 주도 섹터에서 나온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 2차전지, 반도체, AI,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돌고 도는 순환매 속에서 이제 대주주 대시세 종목은 꿈틀꿈틀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걸리를 좋아한다고 어디 뭐 양조 회사를 샀다고
얘네들이 대주주 대시대 종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돌고 도는 순환주 중에서 그 중에서도 주도 섹터에서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 두 번째, 52주 신고가 종목에서 나온다. 쉽게 말해서 가는 놈이 더 간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랐다고 해서 안 간다는 게 아니고요. 눌렀다가 다시 바로 이렇게 출발해준다 이런 거예요. 크게 상승을 해온 것들을 보면은 다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과정에서 큰 상승들이 나왔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매집봉이 주기적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신풍제약처럼 이런 식으로 매집봉들과 거래량 같이 함께 떠준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하 하지만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이런 거고, 미리미리 차트적으로 차트를 볼 줄 모른다면은 이런 거 겁나가지고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다 짚어드리겠다, 무료로 다 짚어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 이게 좀 중요한데, 제가 사실 좀 모든 거를 공개를 드리긴 그렇습니다. 모든 걸 공개를 제가 아까워서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도 구독자분들이라든지 제 번호로 저하고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저도 함께 수익 만들고 싶으신 그런 분들만 좀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단에 계속 번호가 뜨고 있는데요, 여러분. 010-4889-2996 4889-2996 이쪽으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는 분들만 저는 좀 데려가고 싶습니다. 4889-2996 여기로 문자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 대박, 이렇게 한 통만 넣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대박을 염원을 담아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면은 이거 안 오릅니다, 여러분. 대주주 대시세 종목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박이라고 염원을 해주셔야 갑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느냐 이건데,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많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건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은, 제가 많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봐야 1, 2년, 3, 4년에 하나씩 나오는 건데, 이제 3, 4년에서 1, 2년 차에 접어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제가 거진 3, 4년 동안 추적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3, 4년 동안 추적 관리를 했다는 건데, 뉴스 나오기 전에 사야 돼요, 무조건. 뉴스 나오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사가지고 좀 푸근하게 수익 보시고 싶으신 분들 꼭 문자 보내주신 거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뉴스를 가져왔는데, 뭐 첫 번째 뉴스 따따블 쉽지 않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첫날 96% 상승. 이것도 지금 간당간당하다. 좀 더 봐야겠지만 간당간당하다. 그래서 아무튼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승률 뭐 10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의미 없죠, 사실. 우리가 기대한 기대값이라는 게 있는데 기대값을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지금 실망 매물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나 두산 주식 있죠. 두산 주식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크게 빠졌어요. 마이너스 20% 빠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실망 매물들, 호재가 소멸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던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거는 뭐 사실 조금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두산을 사는 거예요. 두산 그룹주를 사가지고 두산이 바로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지분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두산을 산 겁니다. 여러분, 두산이 가는데 베팅을 하려면요, 두산을 사면 안 돼요. 두산을 사면 안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분 구조를 이해를 한다면은 두산을 사야 될 게 아니고 에너빌을 사야 됩니다. 에너빌. 사업이라든지 사업 규모, 이제 두산 그룹 안에서 계열사들이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했을 때는 에너빌을 사는 게 맞아요. 에너빌. 근데 오늘 에너빌 가격 방어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너빌 같은 경우는 지금 철옹성입니다. 철옹성. 알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이 너무 빠졌다고 두산 로보틱스도 망하고 에너빌도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글로벌 큰손 두산 로보틱스의 7조 베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블랙락 록 같은 거니까. 아무튼 얘네가, 저는 몇 천억 쓴 줄 아는데 7조 베팅했답니다. 7조. 이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내리면은 세력도 물리고 우리도 물리고 기관도 물리고 똑같이 물려요. 근데 우리가 몇백만원 몇천만원 물리는 거하고 얘네가 7조 물리는 거하고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런 애들은 결국에는 부활합니다. 부활. 결국에는 부활해요. 지금 역사적으로 봐도 다른 IPO 같은 걸 봤을 때도 결국에 조금 기대에 못 미쳐서 하락을 하더라도 기관이 이렇게 큰 돈이 묻혀있는 애들은요, 결국 올라가게 되니까 지금 두산 로보틱스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 뉴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첫날 18% 급락, 상장 호재 소멸 추정.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공모가 대비 이렇게 급등했고, 외인 기관 700억 넘게 동시 순매도 중. 이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금액이라는 게 커 보여도 아까 제가 블랙록 말씀드렸죠. 걔네는 7조예요. 7조에서 700억이면은 몇 퍼센트입니까?
1%예요, 1%. 그쵸? 1%인데 이거 의미 없는 금액이다. 금액만 보고 쫄지 마셔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당연히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부분 매도 합니다. 걔네도 부분 매도. 우리 전략이 생각했을 때 우리 생각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밖에 못 가네. 여기서 꺾이고 있네. 아, 그러면은 우리도 여기서 익절 날려야 돼. 하고 익절 날리는 그 금액이 지금 저 몇백억 얼마야? 700억이라는 겁니다. 그 금액이 700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700억 너무 큰 숫자 아니야 하고 쫄 필요가 없다. 이거는 돈의 크기보다도 비중을 생각하셔야 된다. 전체적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700억이 움직인 거냐. 그런 비중의 면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700억이 움직였다고 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가 좋은 거는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솔직히 입이 아픕니다, 여러분. 국내 최대의 협동 로봇, 국내 최대의 협동 로봇. 그리고 이 협동 로봇이 그냥 협동 로봇이 아니고 두산이라는 대기업의 지분이 들어간,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의 장점을 한 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두산 가격도 내리고 있는 거 알고 뭐 이 와중에 뭐 에너빌이라든지 밥캣이라든지 선방하고 있긴 하지만요, 두산 가격이 내리는 것도 알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이 협동 로봇이라는 소재는요 4차 산업을 이끄는 핵심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지금 다만 타이밍적으로 외부 지수라든지 이런 타이밍적으로 안 맞았다 뿐이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걸 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두산 로보틱스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 좀 올라갔을 때 찍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뭐 시장이 그렇지 않다. 시장이 그렇지 않은 건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영상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독은 조금 이제 해주시면 제가 굉장히 힘이 되니까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평단이라든지 댓글로 궁금하신 종목들 알려주신다면은 제가 또 따로 분석해가지고 바로 이것도 영상으로 제공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바로 영상으로 제공 드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유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조시는 분 계실까봐 제가 초성 퀴즈 한번 빠르게 가져와 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초성 퀴즈 뭐 하는 거냐면은 제가 문제 제공 드리고 이렇게 자음을 같이 제공을 드립니다. 힌트로. 그러면 이 자음에 맞춰서 정답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레벨 2. 솔직히 레벨 2라고 하기도 민망합니다. 조금. 다음 종목은 무슨 테마일까요? 신성, 델타, 테크, 원익, P&E, 서남. 한 달 됐죠? 이제 유행한지. 한 달 전에 우리 바짝 유행하던 거 그거 뭐였죠? 그래서 문제 나갑니다. 치읓, 지읒, 디귿, 치읓. 이거 뭐였죠? 무슨 테마였죠, 여러분? 네 글자?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모음을 조합을 해가지고 한글 모음 조합을 해서 상단에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010-4889-2996 010-4889-2996 여기로 정답을 여러분 한번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크게 외쳐주시라. 여기로 정답을 외쳐주시는 분들에게는 뭐가 있냐, 상품이 나갑니다. 상품 선착순 10분에게 커피 기프티콘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10분이냐면요, 여러분 이거 문제가 너무 쉽죠. 여러분들이 너무 다 보내주시면 제가 거덜납니다. 제가 그러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제가 감당 가능한 선착순 10분에게만 010-4889-2996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제공을 드리고 있다는 거 꼭 확인하시고 빨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